혹시 여러분, 자신의 손가락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굵어졌거나 손끝이 둥글게 부풀어 있거나 갑자기 관절이 아파온다거나 한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의 변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몸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끝이 둥글게 붓는 곤봉 지클러빙 핑거, 손가락 마디가 점점 두꺼워지는 증상, 이유 없는 관절통 등은 심장병, 폐질환,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는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손가락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건강의 경고 메시지는 아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그 증상을 인지하고 조기에 조치를 취하면 어떤 놀라운 회복과 효능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손가락 끝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손가락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올라 마치 북처럼 두꺼워진 모습이라면 단순한 외형 변화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을 의학적으로 곤봉지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곤봉지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단순한 피부나 손톱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깊은 곳, 특히 폐나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곤봉지가 생기는 이유는 손끝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늘리려고 손끝의 조직이 두꺼워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산소 부족 자체가 심각한 질환의 신호라는 데 있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손끝이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질병들이 이런 증상을 일으킬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폐암과 같은 폐 관련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의 선천성 기형이나 감염성 심내막염 같은 심혈관계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같은 만성 염증 상태에서도 곤봉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곤봉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몸속에 상당히 진행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손가락 끝이 둥그러지고 두꺼워졌을 때 그냥 노화인가 보다 혹은 그냥 손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진단이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무시하다 보면 이미 진행된 암이나 심장병, 폐 질환이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곤봉지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는 손가락 끝이 조금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을 진단받았고 조기 치료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을 무시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 평소와 달리 손끝이 둥글고 두껍게 변해 있거나 손톱이 평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굽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증상은 그저 손끝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몸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의 사이렌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혹시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실수로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여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 염증은 점차 관절을 파괴하고 변형시켜 심하면 손가락이 휘거나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초기에 나타나는 미묘한 통증과 뻣뻣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피곤해서 그렇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합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병은 단순히 손가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성 염증 반응으로 인해 심장, 폐, 눈, 혈관 등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조기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주요 증상은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조조강직 현상,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다거나 손가락이 이상하게 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초기 증상을 간과하다가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미리미리 손가락 관절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조기 치료만 하면 관절 손상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겨울철 혹은 갑작스럽게 추운 바람이 불 때 손가락 끝이 갑자기 하얗게 창백해지고 이어서 푸르스름하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그뿐 아니라 손가락 끝이 저리고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면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증상은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혈관 수축 장애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레이노 현상은 말 그대로 우리 손끝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 혈액 공급이 급격히 차단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벼운 동상이나 추위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추위 반응을 넘어서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무섭습니다. 레이노 현상은 종종 루푸스, 경피증,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혈관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손끝 조직이 괴사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운 날씨뿐 아니라 평소에도 손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을 경험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손가락 색이 변하는 것과 함께 피로감, 관절통, 혹은 피부 경화 같은 다른 이상 증상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심각한 염증이나 혈관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은 초기에 진단해서 관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손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손끝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아 자가 면역 질환 치료나 혈관 확장제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레이노 현상을 방치하다가 손끝 조직이 괴사해 절단 수술까지 받게 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추워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손가락 끝에 작은 색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휴식 중에 발생하는 안정시 떨림은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생기는 만성신경계의 질환입니다. 증상이 늦게 발견되면 운동장애가 심해져 걷기, 균형 잡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이상, 저혈당 상태, 혹은 특정 신경계 질환에서도 손가락 떨림이 나타날 수 있어 손가락 떨림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몸의 내부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증상을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도 초기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떨림 외에 후각장애, 수면 이상, 변비 등의 전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더 빨리 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떨림을 경험한다면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러한 증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병원을 권해주세요. 작은 떨림 하나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톱 밑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톱 아래에 생긴 검은 선이나 점, 혹은 평소와 다른 색깔 변화는 절대 간과해선 안 될 매우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손톱 멜라닌종 또는 흑색종이라 불리는 피부암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흑색종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암 중 하나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손톱 밑이라는 부위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서 환자들이 발견을 늦춘다는 점입니다. 이 검은 선이나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진해지며 손톱 모양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흑색종은 조기 치료 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뼈, 림프절, 내장으로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제 사례 중에는 손톱 밑에 작은 점을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암이 진행되어 큰 수술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톱을 잘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전문 검사를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손가락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작은 손가락 끝이 말없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이 위험하다고 조용히 경고하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손가락의 이상 신호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우리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입니다. 손가락의 변화, 이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